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 아이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현아입니다. 제24회 GIT 웹토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웨비나 발표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 음소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비디오 해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안내입니다. 웨비나 채팅창을 통해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 2분을 선정하여 피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기념품 전달을 위해 실명 아이디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는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정성껏 해주신 분 중 20분을 선정하여 커피 앤 디저트 기프티콘을 전달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저는 굿모닝 아이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현아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도와주실 이계윤 이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M웨어 코리아의 EUC, 엔드 유저 컴퓨팅 부분에서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계윤입니다. 오늘 GIT에서 진행하는 VM웨어 VDI 더하기 MS 애저의 발표를 하실 이현아 상무님을 도와서 좋은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OS인데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 그 발표된 지 초기 4주 동안에 7,500만 대의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하기로는 향후 2, 3년 내에는 10억 대의 장치에 더 설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즈 7이나 XP가 아직도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10으로 체인지될 단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테크 타겟이 이제 설문한 내용을 보면은 응답자의 78%가 VDI를 앞으로 구축하겠다. 그리고 4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앱 가상화를 구축하겠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나 ESG가 같이 이제 설문을 한 IT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63%가 하이브리드 다스를 진행하겠다, 구축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VM웨어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73%가 하나의 도구로 물리적이나 아니면 가상 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솔루션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에 한 700개 이상의 고객사에 대해서 VM웨어가 내부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보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51%에 해당하는 온프라미스 구축형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데 이미 17%가 클라우드 내에서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32%가 클라우드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데스크탑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스 애플리케이션 많이들 쓰시죠? 그게 2017년에 18%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39%에 해당하는 그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스 형태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에 대해서 이제 VM웨어가 설문된 아니면 시장의 동향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클라우드 VDI가 굉장히 많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호라이즌 클라우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IDC에서 이제 시장 예측 조사를 했습니다. 이전에 조사를 한 자료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이 클라우드가 아무리 해도 온프레미스, 즉 사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진행하는 VDI보다 빠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전에 다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예측을 해놓은 거 이후에 2019년도에 14년부터 19년 동안 6년치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막상 이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수치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VDI의 클라우드 호스팅된 VDI를 봤을 때 연별로 29.1%의 평균 성장치를 보여줬고요.
온프레미스는 오히려 2.8%의 성장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수 자체가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보다 더 적기 때문에 배수는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전망치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라우드를 그 받아들이는 수준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고 아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VM웨어가 예, 여러모로 지금 그 가장 리더 자리에 있는데요. 이 네. 장표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IDC에서 나오는 이제 이게 매직 쿼드런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월드와이드 버추얼 클라이언트 컴퓨팅 자료입니다. 2019년, 2020년에서 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 발표된 가장 최신 자료고, 이 자료가 좀 의미가 있는 게 IDC에서 매년마다 그 가상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직 쿼드런트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이퍼바이저나 클라우드는 매년 하고 있었지만 버추얼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에는 2016년도 자료를 마지막으로 이후에 갱신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020년도에 네. 새로 발표를 하면서 VM웨어가 가장 우상단의 리더 자리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2016년도 최신 자료를 보더라도 그때도 이미 VM웨어가 리더 자리로 올라서게 되면서 VM웨어가 이제 더 이상은 SDC를 기반으로 한 하이퍼바이저 외에도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쳐주는 내용과 같이 리더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MS 애저의 리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부와 남부 두 군데에 애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140개국에서 56개 리전을 통해서 애저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IT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아까 이제 동영상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4년에 창업이 되어서요, 지금 한 15년 동안 그 450개 고객사에 좋은 IT 솔루션들을 공급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164명의 엔지니어들이 재직을 하면서 VM웨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데라, 아카마이, 빔, 레드의 컨트롤업 등 다양한 IT 제품 솔루션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시면 호라이즌 클라우드에 세 가지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라이즌 클라우드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VM웨어에서 제공하는 VDI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형 SaaS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라이즌 클라우드의 세 가지 방식이라는 건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VDI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의 이제 뭐 BYOD 기계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든 사내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에 존재를 하던 간에 이것을 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통합돼서 관리가 가능하여집니다. 뭐 지금 아무리 퍼블릭 클라우드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클라우드로 한 번에 다 회사가 전환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기법을 거쳐서 단계형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해 나가시는데, 이럴 때 관리의 이원화를 막기 위해서 호라이즌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온프레미스나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컨트롤 페인을 통해서 다 제어 및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자가 뭐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시되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포인트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VDI는 국내에서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 국내에 공급한 지도 10여 년이 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사용자에게 어떤 사이즈의 단말을 줄 것이냐, 그리고 VDI를 했을 때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도입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기획 파트에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도입해야 될 서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시고 그것을 도입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딜리버리 되는 게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리고 그것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가상화를 하고 그 위에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솔루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VDI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그 VDI 단말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배포를 하는 형태로 이제 온프라미스형 VDI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직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또 증설을 해야 되겠죠. 증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인프라에서부터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다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 모든 하드웨어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우리는 200개에 해당하는 사이즈의 단말 그 용량을 주세요. 단말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 준비를 해주게 되고 우리는 그 위에 이미지 만들어서 이미지를 이제 사용자 수만큼 배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도입에 따른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유연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사업자 중에 이제 애저인 경우에 그 애저가 굉장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리전을 그 많은 수의 리전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 호스팅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모 금융사가 애저 위에서 이 VDI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금융권이라고 하는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그 호라이즌이 제공하는 프로토콜, PCOIP라든지 블라스트 익스트림 같은 프로토콜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그리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 만큼만 돈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큰 장표를 통해서 1, 2, 3, 4, 5, 6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내저 구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뭐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디테일한 구성도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굵직굵직 좀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좀 바꿔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 걸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뭐 사용자가 내가 애저에서 어떠한 용량을 가지고 어떠한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 먼저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속하는 VM웨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구름이 그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게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컨트롤 플레인, 즉 관리를 할 수 있는 패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 자체가 무슨 DNA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VM웨어의 호라이즌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애저가 서로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애저 팟이라는 거를 연동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연동하게 되면은 3번 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 AD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을 하기는 하지만 필수 구성 요소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4번의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가장 네트워크 관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애저 로드 밸런서를 써서 유니파이드 액세스 게이트웨이라는 저희 이제 SSL VPN 장비인데 호라이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접속을 SSL VPN을 통하여 접속을 하겠느냐. 그래서 양쪽에 방화벽 표시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방화벽을 양쪽에 둬서 DMZ 구간이라고 진 거죠. 애저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다가 논리적인 DMZ 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접속을 허용하는 이러한 모듈들을 앞단에 빼는 거죠. 그래서 DMZ 구간을 이제 걸치게 되면 스마트 노드라고 해서 애저 안에 구성될 때만 쓰는 용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할 때는 노드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클라우드 내에서는 이제 스마트 노드라고 해서 논리적인 노드를 만드는 거죠. 논리적인 노드를 만들어서 얘를 무슨 RDS 팜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를 하겠느냐, 아니면 VDI를 만들어서 데디케이트하게 다 1대1로 주겠느냐, 아니면 뭐 공용 VDI를 주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리소스를 배포해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VM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밑에 베이스 이미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베이스 이미지는 뭐냐면 애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애저의 마켓플레이스에는 윈도우즈 10이 최신 빌드로 항상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다가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업로드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손쉽고 쉽게 네. 더 안정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고객사가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국내 이제 특성상 보안 네.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러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떻게 다 갖다 쓰겠느냐, 이런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거 외에도 수동으로 VM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셔서 네. 마스터 VM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든 자동이든 두 가지 옵션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AD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있는 AD도 사용할 수 있나 보죠? 맞습니다. 기업 AD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옵셔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업 AD를 그 퍼블릭 애저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나는 우리 회사 AD를 퍼블릭 애저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꺼름칙합니다 하면은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AD를 그대로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면 한 6가지 정도 AD를 연동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1번 그림을 펼쳐놓은 게 이제 3, 4, 5, 6.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번에 이렇게 주름 하나가 있지만 네. 주름 하나 안에는 나머지 3, 4, 5, 6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렇군요. 네입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단말의 다양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M3 레벨이라고 해서 A 시리즈에서부터 B, D, F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제 그 호라이즌에서 제공하는 그 문서에 보면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애저의 D 시리즈의 단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F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V CPU 내지는 뭐 4V CPU 그리고 메모리는 8GB의 단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애저닷컴에 가시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에서 쭉 단말 리스트를 찾아서 보시면은 그 거기에 사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4V CPU에 8GB를 제공하는 단말을 찾아보면 A 시리즈에도 있고 D 시리즈에도 있고 F 시리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가격표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우리가 얼마큼을 지불할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따끈따끈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네. 이제 A 시리즈에 있는 사양과 똑같은 게 F 시리즈에도 있는데 A 시리즈보다는 F 시리즈가 가성비 대비 효용성이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저희 VM웨어 이제 레커멘드 문서에 보면 아직은 D 시리즈가 이제 네, 일반적인 목적으로 업데이트가 네. 돼 있는데 그렇군요. F 시리즈가 더 낫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저희가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F 시리즈가 그 사양은 동일하더라도 네. 내부에서 그 성능이 훨씬 좋게 나와서 2배 내지는 2.5배 아. A에 비교했을 때 D하고 비교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F 시리즈를 추천하는 그런 아. 예,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네. 그 GIT에서 이 애저의 POC 환경을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딱 테스트를 해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전 자체도 한국 리전에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래픽 인텐시브 해가지고 N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그 GPU를 요즘 성능 때문에 GPU 서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애저에서도 그대로 선택해서 VDI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선택하시는 것이 MV6 단말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선택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쓰시거나 어떤 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OS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일반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하시는 OS 그대로 다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 OS라든지 크롬 OS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하는 단말에서 접속하는 형태를 볼 때 그 클라이언트도 윈도우즈, 맥, 뭐 리눅스, 앤드로이드, iOS 또는 크롬북 클라이언트 또는 HTML5까지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VDI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네, GPU VM. 네. 이제 좀 전에 여기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신 MV6 시리즈에서 이제 제공되는 VM인데요.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VM에다가 그 엔비디아의 그리드 GPU죠. 가상화된 네. GPU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해당 컴퓨팅 노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GPU를 쓰시는 그 VDI처럼 그대로 vGPU를 사용하는 VM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반은 윈도우즈 2016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M6, M60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저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자세한 부분이 이제 보실 수도 있고 GPU VM 자체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H.264 코덱이랑 225 코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엔지니어링 VDI라든지 설계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일반적인 VDI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의 성능을 저희가 보장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AD 디자이너들이 맞습니다. 저렇게 네네. VDI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그 오프라미스로 저희가 VDI를 구축을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에서
그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네. 사실 고객이 이제 애저의 구독 계정, 서브스크립션 계정이죠. 서브스크립션 계정과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 라이센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호라이즌 클라우드 이제 온 그 애저 라이센스는 호라이즌에서는 VM에서는 호라이즌 유니버셜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센스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끝나신 겁니다. 실내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의 IT 회사 쪽에서 그 250유저를 재택근무를 돌려야 됩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월요일 날 오픈을 해야 된다고. 네. 금토일 3일 만에 네. VM이 다 배포가 되고 월요일부터 250대를요. 네, 했습니다. 와.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한 사례고요. 네. 워낙 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계정만 준비가 된다면 호라이즌 클라우드 애저 그리고 뭐 RDS를 쓸 건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스터 이미지를 만들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책을 설정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실제 구축을 하고 배포하는 기간은 굉장히 단축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한번 좀 뒤에 좀 자세히 보실까요? 이거 보신 것처럼 애저에 이제 계정만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버추얼 네트워크라든지 DNS, AD 등등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 알죠? 아까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 자료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은 애저에서 기본 준비 사항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VM웨어 호라이즌 클라우드 관리자 포털 화면입니다.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이 해당 포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배포를 하기 위해서 VM 타입과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전에 정표에서 설명드린 뭐 A 시리즈나 B 시리즈냐 D 시리즈냐 F 시리즈냐 등등 이러한 타입의 시리즈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사용자에게 얼마만큼의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느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설정된 VM에 대해서 VDA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국내에서는 보안 목적으로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정책의 설정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설정에 대해서 뭐 플래시를 리다이렉션 하겠느냐, 3D 서포트를 하겠느냐, 클라이언트 드라이브를 매핑 하겠느냐,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설정을 다 VM에 이제 배포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들 때, 네. VM을 정체까지 설정한 다음에 만들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겠냐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때 네.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올린 이미지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스터 VM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배포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아까 호라이즌 클라우드의 관리자 포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관리자 포털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셋업하고, VM을 배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모니터링이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자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잘 쓰고 있는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VDI 같은 경우는 특히 배포가 된 이후에 사용자의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처럼 안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레거시 시스템이 아니라 엔드 유저가 직접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대시보드 형태로 정말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저 팟에서의 데스크탑의 유틸라이제이션 정보,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고 몇 개의 데스크탑이 쓰여지고 있고 아니면 몇 개의 데스크탑 세션이 접속되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배포했으면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 세션이 접속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여러 개의 리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사를 뭐 그렇죠. 미국에도 설치하고 유럽에도 설치하고 맞습니다. 그걸 클라우드로 제공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해외 지사가 됐든 해외 네. 출장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든 이게 그냥 서울에서만 서비스하면 거리에 대한 레이턴시는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돼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리전이 배포가 되어 있을 때는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헬스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맵을 통해서 보니까 더 맞습니다. 직관적이네요. 그쵸. 근데 이러한 경우에서 타 고객사를 이렇게 보니까 한 리전 자체가 전체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이제 뭔가 네트워크 문제가 있다든지 네. 이러한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보긴 한데 이 지도를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네.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관리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참 유용한 기능이네요. 그렇죠. 왜 유용한지 이제 할머님 아실 것 같은데, 비용이죠. 그렇죠. 클라우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네. 쓰는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애저에서도 기본적으로 VM 컴퓨팅 노드에 대한 스케줄 옵션을 제공하고 호라이즌 클라우드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스케줄인 것뿐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성능 위주의 옵션을 가겠느냐, 아니면 비용 위주의 옵션을 가겠느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아니면 50대 50으로 가겠느냐. 네. 성능 위주로 가겠다고 하면은 사용자에게 지연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배수의 VM을 내가 자동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네. 비용 위주로 가겠다 하면은 이 VM을 증가시키는 배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네. 뭐 10명 붙었을 때 조금만 더 키고, 또 붙으면 네. 조금만 더 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50대 50이면 그 두 개의 중간의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의 최대한 고객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옵션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저에 가서 네. 계산기를 가지고 단말에 대한 한번 예산을 잡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한 달 사용을 할 때는 이게 700 몇십 시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주 52시간에 그렇죠. 5일 근무 뭐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면은 한 달을 한 200시간 정도로만 맞습니다. 계산을 해도 네, 충분. 맞습니다. 그럼 3분의 1 가격만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 관리자가 일일이 그걸 키고 끄고 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저렇게 예. 딱 설정을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네.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긴급하게 사용을 할 때는 네. 처음에 부팅하는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VM이 꺼져 있으면. 네. 하지만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딱 저 시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클라우드라면 설정해야 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9시에서 6시, 그럴 때 뭐 8시 반에서 그렇죠. 6시 30분, 이렇게만 맞습니다. 설정해 놓으면 네.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라디오스 프로토콜이나 RSA나 이런 TFT 인증을 다 트루 SSO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드 유저 컴퓨팅 솔루션 중에 하나인 워크스페이스 1의 워크스페이스 1 액세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 투팩터 인증이라든지 투팩터 인증을 할 때 부가적으로 뭐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MFA 기능과 워크스페이스 액세스를 통해서 투팩터 인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낱말을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애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호라이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 있든지 간에 쉽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 단말을 내가 출장 가서도 빠른 네트워크 성능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관리를 통해서 내가 쓴 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구축하실 때 뭐 몇 억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월 사용료 뭐 단말 한 대를 월 아까 200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만 원 내외의 그런 금액이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내 단말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호라이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애저 위에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다니는 그런 로스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성능의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는 온프라미스를 구축하고 어느 때는 클라우드 VDI를 선택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계절별 비즈니스 이게 뭐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즈닝 비즈니스라고 하죠. 특정 계절에 뭔가 수요가 확 늘어나고 특정 시점에는 수요가 없고 이러한 시점을 할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장점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이제 굉장히 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인수 및 합병의 예제를 보게 되면 기업이 인수를 한다거나 인수 및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시스템적인 합병이나 시스템적인 분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뭐 보통 이제 인수 및 합병은 그렇다고 치지만 분사를 하는 예를 들어보면은 분사를 할 때 IT 팀은 더 적게 IT 그렇죠. 관리하는 팀이 더 네.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새로 구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계약직 및 임시 직원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 및 임시 직원을 저희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가져가다기보다는 뭔가 TFT성 이런 그 태스크포스성의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퍼페추얼하게 뭔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딱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요. 출장 및 원격 근무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VDI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웹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의 웹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만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은 다음에 커넥션이 끊기기 때문에 멀어도 괜찮습니다. 빨리빨리 쓸 네. 수 있어요. 하지만 VDI는 커넥션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이런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6개 리전에 140개 국가에 퍼져 있는 애저의 리전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장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단말을 좀 구축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경우에 클라우드를 네.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또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 게 네.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같으면 사실 네. 정말 IT 관리자도 없고 그렇죠. 예산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몇 네. 억을 들여서 이 VDI 솔루션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초기 맞습니다. 투자 비용이 많으니 그럴 때 한번 클라우드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네. 그 렌트카 광고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 네. 차를 살 때 네. 왜 한 번에 삽니까? 빌려 타야 되는데 그런 예, 광고 많이 그쵸. 나왔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초기에 TCO 네. 총소요 그 비용보다는 아예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렌탈 개념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접속해서 웨비나 들으시는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 클라우드에서 VDI를 구축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검토에 대해서 뭐 사례 말씀드리기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GIT에서 그 POC 용도로 네. 그 애저 클라우드와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연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양을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OC를 요청을 하시면 네. GIT에서 얼마든지 GIT에서 가지고 있는 호라이즌 클라우드와 애저 국내 계정, 애저 국내 그 애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아마 미리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체험센터를 운영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자라고 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POC라든지 아니면 데모 같은 형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해외 사례네요. 네, 이게 아쉽게도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네. 사례가 저희가 자랑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몇 유저를 구축하셨죠? 첫 유저인데, 이제, 오, 굉장히 크네요. 예, 근데 그 유저 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국내 금융사입니다. 네. 국내 제2금융권의 금융사이고, 애저 클라우드 내에서 망분리를 구현하셨어요. 네. 인터넷망과 사내망 두 네. 개를 다 올리셨습니다. 두 개를 다 올리셨어요. 두 개를 다 올리셨어요. 망연계 솔루션까지. 네. 싹 다 올리셔서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고객 동의가 좀 맞춰지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고객사를 실제로 거론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런 거는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GIT와 같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해외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회사입니다. 에너지 회사고 이제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은 분사죠. 예, 분사라고 돼 있네요. 기업 분사를 통해서 네. 뒤에 합병이 있어서 좀 네. 헷갈렸는데 네. 분사를 통한 사례입니다. 기업 분사를 했을 때 소규모 IT 인력으로 이제 대형 사내 인프라를 지원해야 되고 왜냐면 큰 데서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 근데- 인력이 다 같이 똑같이 그렇죠. 될 수가 없죠. 똑같이 될 수가 예. 없죠. 모기업이 다 가지고 네. 많이 갖게 됐고 기업 분사를 된 고객은 이제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쓰는 시스템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쪽의 시스템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네. 썼던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 클라우드로 신속하게 전환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네. 그렇게 하게 되면서 100% 클라우드 호스팅 솔루션으로 IT 인력이 더 이상 이제 늘어날 필요 없이 관리 간소화가 됐고 굉장히 구축 기간도 신속하기 때문에 기업 분사를 하고 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위험 요소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고려해야 될 클라우드 그렇죠. VDI를 고려해야 될 경우에 네네. 빠르게 구축해야 될 대량의 단말을 네네.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좀 반대되는 사례입니다. 반대되는 사례로 기업이 이제 인수합병된 사례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가 지브라로 인수가 되게 되면서 시스템이 IT 시스템 자체가 다 합쳐져야 되는 얘도 인티그레이션 돼야 되는 요건이 생겨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 기존의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외부에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기본적으로 VDI도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는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것까지 통해서 사용자가 쓰는 윈도우즈 10이나
맥이나 그다음에 모바일 단말기까지 같이 통제를 해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데 있어서 싱글 사인온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빠르게 제공을 네. 해야 될 수 있는 거를 다 이런 단말 관리부터 VDI까지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쓰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네. 인해서 재택근무를 갑작스럽게 많이 하게 됐고 또 오늘 지금 뉴스에 보면 예. 센터도 예, 예.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객사 요청이 아마 GIT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재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 클라우드 VDI를 한 번을 선택하셔라. 고려해 보시는 네. 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 대해서 쭉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에 따른 이점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클라우드 VDI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장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웨비나 들으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답변들을 다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네. 이사님 한번 네. 선정해서 읽어봐 주시죠. 아마 이제 저희 같은 직원들이 답변을 좀 주신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방금 채팅창에 네. 지금 방금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강현우님 이 질문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호라이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 일반적인 호라이즌 온프레미스 구축 대비 장단점 좀 정리해 주세요. 뭐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온프레미스하고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구축 기간이라든지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 즉 가상화된 그 하이퍼바이저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VMware 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하시던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VMware는 호라이즌은 즉 vSphere 위에서만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 있는데 애저에 같은 경우에는 vSphere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애저 인프라 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좀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외산 가상화 데스크톱 솔루션의 양대 산맥은 네. 시트릭스와 VMware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VMware 호라이즌 클라우드 데스크톱은 시트릭스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일단 맞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의 양대 산맥은 시트릭스와 VMware가 맞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VMware이기 때문에 저희 자랑을 좀 드려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 뭐 공공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들어갈 때 CC 인증 외에도 보안 적합성 인증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 시험서를 다 통과한 외산 솔루션은 저희 VMware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호라이즌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위에서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CTX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접속이나 SSL VPN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넷스케일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넷스케일러라는 네트워크 제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CTX 애저 클라우드 쪽에는 가격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아마 추가로 다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만큼 맞습니다. 또 추가 비용이 드는 거군요. 그렇죠. 또 그래서 망도 한 번 더 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넷스케일러가 박스로도 제공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VPX라고 해서 가상화 장치로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얘의 컴퓨팅 로드가 사용자 대수만큼 이중화 곱하기 n만큼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 아키텍처 할 때 제가 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Unified Access Gateway라는 UAG라는 게 있습니다. 요 모듈 자체는 넷스케일러의 SSL VPN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호라이즌의 전 에디션에 무료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성민 님이 질문 주신 내용에는 그 내부에 구축해서 VDI를 쓰고 계셨다가 그 중에 일부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셨대요. 그랬을 경우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에 AD를 구축하신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들이 퍼블릭에서 사용하는 단말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그 연결됐을 때 보안상의 이슈는 없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보안 같아요, 클라우드면.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국내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클라우드에서 망분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망연계 솔루션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권 망분리 가이드에 따라야 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망분리 규제 가이드에 따라서
망연계 솔루션을 좀 이용하셔서 그 부분을 그 규제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롯데마트에서 질문 주신 분은 애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레퍼런스나 베스트 프랙티스, 지금 설명드린 거 이제 네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네. 예, 지금 근데 AI 부분을 좀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건 AI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서버 가상화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 컴퓨팅 노드 자원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를 이제 여쭤보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 안에서의 VDI, 네. 데스크탑 가상화를 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저희 쪽으로 GIT 쪽으로 연락 주시면 네.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솔루션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저희가 질문 주신 분 중에 2분 선정해서 그 이벤트 상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굿모닝 아이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이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를 계속 드릴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뭐 질문자 중에 한 분 선정. 제가 먼저 저는 할까요? 네, 그러시죠. 저는 저희가 차마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서 네. 유연하게 답변드릴 수 있었어요. 네. 강현웅님. 네. 저는 박치규님, 예,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는 아마 CIT에서 따로 연락을 취해 주실 거고요. 네. 아까 이제 안내 나간 대로 사은품 지급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